안녕하세요. 범브라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호가가 최근 들어서 5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죠. 근래 한 5년 상간에 강남에서 호가를 떨어뜨린다.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남은 일단 깃발 딱 꽂아 놓으면 그냥 시간이 돈을 복사해준다. 라는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세 차익의 폭은 더욱더 깊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이 정설 아닌 정설이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매도자 입장에서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5억을 더 올리지 못할 망정 5억씩 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집값 상당히 심상치 않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매도자들이 고스란히 이런 스탠스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우상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전문가들, 뭐 집값은 어떤 상황에 와도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도자들이 호가세 밑장 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가장 정확한 팩트다. 대신 매수자는 뭡니까? 꿈쩍도 안 하죠. 이거 뭐 50억 하는 거 5억 빼봤자 45억입니다. 이거 누가 사줍니까? 안 사주지. 무슨 빌딩 값도 아니고 뭐 빌딩 사가지고 무슨 사업할 일이 있습니까? 내 집 마련하기 위해 뭐 시장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이거 거의 비현실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공격적인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좀 긴장을 타셔야 됩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차 74제곱 직전 실거래가 50억보다 5억 빼가지고 45억에 매물을 내놨다. 이 상황에 부동산 지금 분위기 좀 험악해져 있는데 5억 뺐다고 해서 누가 45억에 집을 사겠습니까? 이거 더 떨어지지.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177제곱 직전 실거래가 4억 6천만 원보다 1억 낮춘 46억보다 1억 낮춘 45억. 참 이렇게 개미 눈꽃만큼 가격을 내려서야 이게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들이 지금 버텨왔던 이 시세 차익의 폭 그리고 시세 차익의 넓이 이 모든 것 자체를 다 그냥 정점에서 타점을 잡아버리니까 그죠? 정점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제 설 연휴 이후 지나가면서 요 타점이 이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아, 더 이상 이거는 현실적인 타점이 아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0억 정도 빼는 호가 거의 뭐 본물 터지듯 나올 겁니다. 왜냐? 이게 그냥 다주택자로서 어찌 보면 자기 자금 가지고 돌렸던 사람들은 전세보증금 가지고 이제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3040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강남과 마용성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또 노도강 쪽에 전세 껴가지고 갭 투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두세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말 스스로를 디스하는 글이죠. 취득세 뜯겨가면 2주택자, 3주택자 취득세 어마무시합니다. 8% 이상이에요. 취득세 뜯겨가면서 연끌했는데 이거 뭐 역사상 최고점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왜? 역사상 최고점이라는 거. 설거지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남 설거지 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작전이 지금 완전 실패라. 이 고점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 난리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지금 야금야금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연끌들 위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율 이미 인상이 됐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3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는 무려 12% 때립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이 취득세는 오히려 거래세 더 낮춰준다는 그런 어떤 지금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주택자가 이제 설 땅이 없다. 그리고
기존의 선수들로 분류되는 강남 아파트, 뭐 20년, 30년 전에 진입해가지고 또 마용성 아파트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이외에 3040, 그러니까 이제 새로이 진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자체가 땡겨왔던 자금 자체가 굉장히 이 자기 자산보다 한 두세 배 더 많게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몰려 있다. 고점에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은 퇴로가 없습니다. 주식은 고점이 딱 물려 있잖아요. 이게 우량주다. 그러면 이거 한 일주일 정도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물렸다가 다시 풀릴 수가 있어요. 탈출이 가능한데 부동산은 이게 안 됩니다.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단가를 확 내려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021년 서울 연끌족도 79%가 지금도 마이너스라는 사실. 급등기였던 2021년 무리해서 진입하신 분들 뭐 매수자 40%가량이 여전히 집값 하락.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적으로 집을 사신 분들이 집값 상승이라는 이 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표만 올랐던 거라, 지표만. 그리고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올렸던 몇몇 특수한 지역의 아파트 값만 이게 지금 쏴버린 거지, 슈팅을 한 거지. 나머지 좀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오를까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을 보시면 그닥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마포, 용산, 동작, 서초, 송파, 성동, 뭐 좀 까다리를 껴주면 광진까지는 그래도 이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았다. 근데 2021년 고점에 물려있던 것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둬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 했는데 이게 워낙에 지금 기대 심리에 기반한 호가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가가 랠리를 이면서 추격 매수를 통해서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인 어떤 상승률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서대문구, 강동구, 강성구, 강서구, 동작구, 영등포구, 중구, 광진구, 양천구, 종로구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승률 자체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게 고점에 몰려있던 분들이 X 2배 해가지고 시세 차익 거두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 올랐던 지역은 뭐 강동구 좀 올랐죠. 동작구 좀 올랐고 양천구가 좀 최근에 좀 올랐었는데 이제 하방 압력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수직 하강할 가능성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플러스 알파로 보유세 카드가 이제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공시가 현실화보다는 이제 공정가액 시장 이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아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최대 100%에서 120%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크죠. 공시 가격을 차라리 올리기보단 요걸 올려버리면 보유세 부분은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제 3040 영끌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건 뭐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소나기 펀치를 맞고 그렇게 상태에서 그냥 아무리 몸을 움츠리고 피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쏟아지는 펀치를 맞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뭐 양도세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 빨리 지금 매물들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는 확고합니다. 전쟁이나 다름이 없어요. 기존 부동산 카르텔 기득권 다 어떻게 하겠다? 정리하겠다. 요 정리가 돼야지 금융시장 쪽으로의 자금 선순환, 생산적 가치금융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비대해졌고 왜곡되었고 뭔가 투기적인 요소들이 강했던 부동산 시장, 이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만 금융시장이 더 견실하게 클 수가 있거든요. 모든 외국 자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굉장히 밝게 플러스 알파 주고 있습니다, 점수.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걸 늘 전망을 통해서 마지막에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겁니다,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금리 부분은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4%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기 위해서 관세 때리고 또 국채 찍어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옛날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국채 팔고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채 가격 떨어져. 대신 국채 금리는 올라가. 열심히 찍어가지고 국채를 발행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이 4%를 유지하면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할수록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 미국 국채 10년물은 결국 한국 주담대 금리를 고스란히 지켜갑니다. 미국 국채 금리 쉽게 말하면 굴러가는 볼링공이고, 한국 주담대 대출 금리는 서 있는 볼링 핀입니다. 볼링공이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딱 치게 되면 이거 스트라이크 되면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고, 뭐 좀 운이 좋으면 한두 개 스페어는 남아 있겠죠. 그런데 뭐 다 뽀개진 건데 어떻게? 대출금리 이제 7% 넘어가요. 설 연휴 지나면 지금 6.74%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구 방문해 보면 거의 7%입니다. 이거는 뭐 우대금리 다 때려 넣어야지 뭐 6.74지. 노멀하게 주담대금리 받게 되면 7% 넘습니다. 그 영끌족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유세 물어야지, 양도세 물어야지. 다주택자들이 영끌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한 채만 몰빵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수익의 다변화를 위해서 노도강 쪽에서 매체, 그리고 그걸 좀 따글따글 모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강남 쪽으로 좀 환승하자라는 그런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서너 채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끌. 그냥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작살나게 생겼다니까, 지금. 이게 이자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KB, 신한, 하나우리, 농협 6.74. 결국 이건 자기들 선택이었으니까. 자기들 결정이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시세 차익 짭짤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수익률 보고 들어간 건데, 어쨌거나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까지 지금 계속 변동금리가 오히려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지. 고정금리는 이제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긴 한데 금리가 좀 높아. 근데 변동금리는 좀 약간 싸게 먹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영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준금리 똑같은데 동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중 은행금리, 대출금리를 계속해서 연휴 이후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니까 불법 사채에다가 그냥 손을 대. 이게 60대 일용직이 이제 손댔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예. 의외로 뜯어보면,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부동산 급전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들이 불법 사채 손을 많이 댔습니다. 평균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8%. 야, 이거를 손을 대냐. 이거 손대면 답 없어요. 답 없어. 이용자가 지금 132% 늘었잖아요. 95만 명. 저신용자들이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불법 사채 손을 대겠습니까? 더 무섭지. 이 불법 사채 잘못 썼다가는 그냥 인생 고스란히 날아갈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고스란히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내가 아파트 이거 꼭 사야 되는데 막대한 시세 차익 통해서 카바 충분히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입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8%에 달하는 금리를 이거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게 결국엔 공적인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K뱅크도 담보대출이 10.53입니다. 10% 넘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8.09%. 네, 어마무시하죠, 지금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새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확실하게 개혁해 나가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연일 SNS 글을 띄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를 꽉 물고 그냥 끝까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밀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끝장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빨리 현금화 시켰었어야죠, 자기 산 아파트.
그리고 이거 투기적인 어떤 요소들이 너무 부동산 시장에 강했기 때문에 이거 고스란히 어찌 보면 기승전 결말을 그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끌하지 마라, 영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큰일 났다. 왜 3040 다 꼬셔가지고 그냥 고점에 물리게 만들고 탈출 못하게 만들고 그냥 평생 맷돌 갈게 만드냐. 결국은 부동산이 정상화돼 버리면 이 사람들 그냥 고스란히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카드론도 카드상이 20% 지금 연휴 끝나면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법정 카드 금리가 20% 미쳐야 되는데 하여간 여기 굉장히 카드사 금리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나는 이제 원금이자 못 갚아. 백기 딱 들죠. 임의경매, 연끌족 12만 건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다 차라리 5060 뭐 은퇴자들 아니면 뭐 강남에 일찍 진입한 현금 부자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이 양반들은. 근데 3040이 문제라. 매물을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2,000개 내놓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연끌들이겠습니까? 연끌들이죠. 다 거의 다 연끌 분위기, 연끌 물건들입니다, 이거. 송파구 아파트 매물 추이, 헬리오시티가 804건. 근데 지금 900채 튀어나오죠.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예요. 빨리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 이거 그냥 날아가 버리겠구나. 위기의식 때문에. 헬리오시티 지금 900채 넘지 않습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잘 안 나왔습니다, 매물이. 지금 500채 넘었어요. 여기 한 110채 됐었나? 지금 400채가 늘었어요. 왜? 올림픽 파크포레온 계속 오른다고 했습니다. 뭐 30억 지금 찍고 있는데 40억 충분히 6개월 안에 찍는다고 그 기대 심리가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매물 안 내놨습니다. 400건이 확 늘어버리네. 누가 내놓겠습니까, 이거? 3040 연끌한 사람들. 다주택자들도 신입으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금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길이 없는 거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도부터 작살이 나고 있죠. 경기도 뭐 갭 투자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만 사들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강남권 뭐 노도강만 사들인 게 아닙니다. 경기도 요지 그냥 뭐 전세 끼고 들어가가지고 갭 투자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덕양구 4억 3천, 4억 1천만 원. 일산이 더 떨어지고 있죠. 5억 6천, 4억 7천. 과천시 매일 최고가가 뭐 상승 뭐 이렇게 나왔는데 1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이 지금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광명시 6억 3천, 5억 7천 떨어지죠. 구리시 여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빗겨난 지역이라 뭐 풍선효과 일어난다고 해서 엄청나게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또 빠르게 팍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3억 3천, 3억. 김포시 4억 9천, 5억 가까이 떨어지죠. 4억 2천 떨어지고 있고 부천시 소사구 4억 1천만 원, 3억 6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 여기도 3억 6천, 3억 5천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당구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수원시 영통구 6억 4천, 3억 2천. 하남시 이번에 그 뭐 집값 담합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정말 잔인하게 서로 담합해가지고 그냥 뭐 자기들 아파트값 띄우고 그리고 조금 자기들 기준들 10억 이하로 공인중개사가 물건 내놓으면 그냥 공인중개사 폭격해버려가지고 괴롭히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남시 2억 7천, 2억 5천. 10억 깨졌네. 10억 밑으로 물건 내놓는 중개사 사무소 있으면 무조건 그냥 폭격하라는 그냥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건 무슨 작전 세력도 이런 작전 세력이 없죠. 화성시 동탄구 4억 3천.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스로 4억. 삼성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여기 삼성 끼고 있는 동탄도 아파트값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자, 2023년, 2022년과 2023년 경기도 아파트는 1차 폭락 시기에 어마무시 떨어졌습니다. 두 자릿수 폭. 화성이 10.93, 광명 9.84, 수원 8.47, 양주 7.41, 과천 7.16.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이번에. 이 폭락은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 폭락 아닙니다. 정상화입니다. 왜?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오른 값이 급격하게 떨어진 게 정상화 아닙니까? 왜? 그게 다 거품이기 때문에. 그 거품 다 꺼뜨려야지 정상화 되는 거예요. 이 폭락하네? 한국 경제 망가지네? 큰일 났네? 이것도 어깃장입니다. 확실하게 집값 떨어지기 위해서는 폭락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로 완전히 그냥 내려앉는 수준의 집값 자체가 돼야지 고지에서 뭔가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집값이 도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전국 수도권 서울 마이너스 됐던 그 양상보다 훨씬 더 빨리 급격하게 그리고 폭이 넓게 집값이 분명하게 정상화가 될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금리 부분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요. SBS 보도에 나온 것처럼 지금 강남, 비강남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몇천 건의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하게 먹고 들어간 연끌 아파트들은 지금 답이 없어요. 단기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뽑아내려고 했던 건 결국 이제 본인들 책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 더 지금의 규제 비웃고 올라갈 거라는 그 참 헛소리들 잘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현금화 시키고 그 현금화를 가지고 금융시장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아무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라면 공격적 관망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라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